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수능과 공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공시는 수능에서 보는 국어, 영어, 한국사를 전 직렬 공통시험 과목으로 채택했는데 막 공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수능과 공시가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같고 다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한 과목씩 살펴보러 갈까요? 우선 수능 국어부터 확인해 볼게요. 화작 10문제, 문법 5문제, 문학과 비문학 각각 15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학, 비문학 지문의 긴 길이가 가장 눈에 띄네요. 나머지는 공시 국어와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공시 국어 문제입니다. 수능에서는 보기 힘든 언어 예절 문제가 나왔네요. 공시에서 아주 빈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가끔 나와서 어느 정도 대비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2번 문제도 수능에서 보기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짧은 지문을 제시하고 글의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빈출되는 서술 방식이 정해져 있어 조금만 연습하시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3번 문제는 비문학입니다. 수능 비문학은 긴 지문에 여러 문제가 묶여 나오는 형식인데 공시 국어에선 수능과 비교해 짧은 지문에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난도도 수능과 비교하면 쉬운 편이라 수능 비문학을 잘하시면 공시 비문학도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4번 문제는 고쳐쓰기 문제입니다. 문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수능 화작과 비슷한 결이 있어서 익숙한 유형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5번, 6번 문제는 현대시와 현대소설이 출제됐습니다. 수능과 비교하면 지문이 짧습니다. 수능과 비슷한 유형이라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는 글의 전개 순서 문제입니다. 공시에서 비문학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처음 본 유형일 거예요. 글의 전개 순서 문제의 특징은 연습을 안 해도 풀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오답률도 높은 유형이고요. 기출문제 등으로 꼼꼼히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8번 문제는 수능 화작과 비슷한 유형이라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는 비문학이고 앞에서 설명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는 고대 문법, 한자 등 여러 문법 요소가 섞인 문제입니다. 공시 국어는 이런 식으로 암기형, 지식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2번 선지는 빈출이라 넘어갈 수 있는데 1, 3, 4번 선지는 고민이 되는 문제네요. 빈출은 아니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이라 생각합니다. 11번 문제는 비문학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는 한시입니다. 보편적으로 시험에서 시조, 한시, 가사 등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옆에 해석이 있으니 차분히 풀면 문제 없을 난도인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는 한자 문제입니다. 공시는 수능과 다르게 한자 성어도 공부하셔야 하는데 보통 20문제 중 한자 성어 한 문제, 한자 0에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근데 2022년 지방직은 특이하게 한자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0에서 한 문제가 나올 줄 알고 공부를 많이 안 한 상태라 당황했어요. 한자도 틈틈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문제는 고전소설입니다. 한 문제의 두 작품에 기역, 니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서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지만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표준어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는 한자 문제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원래 한자 문제는 많아야 한 문제인데 2022년 지방직 국어에는 한자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출에 나온 한자는 확실하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17번 문제는 비문학입니다. 한 문제인 걸 감안하면 꽤 긴 지문이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18번 문제는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 문제는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자만 주는 경우와 한자와 도금을 같이 주는 경우입니다. 그 많은 사자성어를 어떻게 다 외워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빈출되는 사자성어가 정해져 있어 그걸 외우면 속어법으로라도 푸실 수 있을 겁니다. 19번 문제는 비문학입니다. 이 정도 비문학이면 공시에서 까다로운 난도에 속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0번 문제도 비문학입니다. 추론 문제가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2022년 지방직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지방직 9급도 피셋형 문제가 점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난도는 쉽진 않지만 어렵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공시 국어 문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공시 국어는 수능에 비해 비문학이 쉽고 지문 길이가 짧습니다. 수능 비문학이 익숙하다면 순서 배열, 서술 방식 등 몇몇 유형을 빼고 금방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학도 마찬가지로 수능과 큰 차이는 없어서 괜찮으실 겁니다. 문제는 한자와 한자성어인데 수능 때 안 나와서 처음부터 공부하셔야 하고 문법도 수능과 비교하면 좀 더 깊고 넓게 들어가기 때문에 올인원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20문제 중 문법이 4문제에서 6문제, 문학 3문제에서 5문제, 비문학 10문제, 한자와 사자성어 1문제에서 2문제가 나옵니다. 다음은 영어입니다. 듣기 17문제, 문법 1문제, 나머지는 독해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바로 공시 영어 문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 문제는 단어 문제입니다. 공시 영어 단어 문제는 유형이 크게 2가지입니다. 1번부터 3번처럼 비슷한 단어 찾기 문제와 4번처럼 빈칸 문제인 경우입니다. 수능 영어에는 없는 유형이죠. 난도는 수능 단어보다 어렵지만 빈출이 정해져 있어 그 빈출을 중심으로 비슷한 단어를 쭉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없다면 30초 안에 풀 수 있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5번부터 8번 문제는 문법 문제입니다. 수능과 다르게 공시는 문법 비중이 높습니다. 저는 수능 영어를 공부할 때 문법은 한 문제라 깔끔하게 포기해서 난도 비교는 힘들 것 같네요. 지인 얘기로는 공시 문법이 좀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9번, 10번 문제는 대화 문제입니다. 수능 영어를 듣기 지문으로 옮겼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약간 다른 게 공시 영어는 관용구를 문제가 나와서 외우셔야 합니다. 조금 공부하시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는 수능 영어와 별 차이 없는 독해 문제니까 수능에서 못 봤을 법한 문제만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공시는 수능과 다르게 연결어 부분을 빈칸으로 처리하고 올바른 연결어를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진 않으니 있다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시 독해 난도는 수능 독해 난도에 비해 낮은 것 같습니다.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면 수능에서 볼 수 없는 단어 문제, 수능보다 비중이 높은 문법, 듣기가 없는 대신 관용구가 나오는 대화 문제, 수능보다는 쉬운 독해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어가 4문제에서 5문제, 문법이 4문제에서 5문제, 대화형이 1문제에서 2문제, 독해가 9문제에서 11문제가 나옵니다. 한국사는 문제를 하나씩 짚고 넘어가기보단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수능과 비교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국가공인시험 중에 공시보다 한국사를 어렵게 내는 곳은 임용고시 외엔 생각이 안 나네요. 우선 수능에 비해 훨씬 깊게 들어갑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출에서 한 번도 볼 수 없던 100점 방지 문제가 한두 문제씩 나옵니다. 그래도 예전 악명에 비해 조금씩 쉬워지고 있는 추세고 어쨌든 암기 과목이라 열심히 공부하시면 전략 과목이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대사가 9문제에서 11문제, 근현대사가 9문제에서 11문제가 나옵니다. 네, 이번엔 수능과 공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시는 수능과 어느 정도 비슷한 결도 있지만 수능에 비해 이해력을 묻는 문제보다는 암기력, 지식을 묻는 문제가 훨씬 많아서 앉아있는 만큼 어느 정도 성적이 보장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를 통째로 외우고 암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